쇼패딩은 사실 지난해에도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특징이 조금 더 짧아졌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엉덩이를 아예 덮지 않는 기장의 크롭 패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면은 얼즈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얼어 죽어도 크롭을 입겠다. 트렌드를 통해서 돈의 이면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 조환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수능을 앞두고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참 다들 건강 마지막까지 조심하시고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한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여기 거치고 나면은 금리가 일단 내려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요즘에 이거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기존 신용대출을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회사, 핀테크사들이 구축을 해서 올해 5월 30일에 개시됐어요. 그래서 몇 달 안 됐습니다. 네. 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기존 대출은 이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이 서민이나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이제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 6개월 후부터 이제 가능한데요. 연체 대출이나 법률 분쟁, 압류나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은 당연히 이제 대환할 수 없습니다. 이 별도 어플리케이션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별도 어플이 없습니다. 별도 어플이 없고 네. 이 대출 비교해주는 플랫폼 있잖아요. 요즘에 뭐 네이버나 뭐 뱅크샐러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KB 국민을 쓴다고 해서 KB 국민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제 갈아타는 것을 이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대출 같은 거를 상품을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긴장돼요. 혹시 네. 나 급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야? 네, 이런가 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대환대출 플랫폼에서는 대출 조건을 반복해서 점검을 해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꽉 채운 반년이 안 됐어요. 이용 금액이 제법 많군요.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이 인프라를 개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이용 금액을 봤더니 2조 5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치로 치면은 185억 원의 대출이 더 낮은 금리로 바뀌면서 연간 39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인프라를 통해서 총 8만 7천여 명의 금융 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됐는데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6%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또 대출 금리를 낮추면서 신용 점수도 상승했는데 평균적으로 약 35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입점한 금융회사 수도 뭐 26곳에 불과했는데 이달 7일 기준으로는 47곳으로 늘어나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좀 더 활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주요 은행들은 또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니까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더 낮은 금리의 신규 혹은 대환 대출 상품을 늘려왔고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연말에 주택담보대출도 이렇게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소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개시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정보나 모바일에 좀 친숙한 고신용자나 은행권 이용자들이 줄을 이뤘는데 은행에서 은행권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자 경감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지면서 2금융권이 1금융권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 사업 초반에는 이 2금융권 소비자의 대출 이동이 9.3%에 불과했었는데요. 이달 10일 기준으로는 22%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금융권 대출 받은 분들이 1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보다 많은 금융 비용 절감 그리고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담대나 이런 전세대출 여기가 사실 파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 중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 갈아타려면은 은행에다 일일이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그쵸.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다고 했었는데 점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르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말고 늦어도 올해 말을 기대했는데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요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요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알짜잖아요.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통가로 한번 가볼까요? 로봇 청소기가 한 집에 막 3대씩 돌아가는 집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건조기, 식기세척기와 함께 가전계의 3대 이모님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제 연말 맞아서 세일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이커머스에 따르면 연중 최대 할인 행사 중 뭐 이달 1일에서 6일까지 누적 거래액 순위 1위에 한 중국산 제품의 신형 청소기가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이 160만 원대인데 이 비싼데요? 제품을 굉장히 비싸죠. 이걸 좀 할인해서 팔았는데 꽤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첫날에만 87억 원어치가 팔렸고 엿새 동안 8,000대가 팔려서 뭐 약 117억 2천만 원의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행사 기간 최대 인기 상품 건조기였다고 해요. 아. 그런데 트렌드가 이제 로봇 청소기로 바뀌었군요. 좀 바뀐 거죠. 다른 이커머스에서도 연중 최대 쇼핑 행사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로봇 청소기가 최고 기대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중국 이 제품은 2019년에 국내에 들어왔고요. 지금까지는 뭐 편집숍이나 뭐 단기 계약 뭐 매장 이외에는 정식 오프라인 매장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인기가 높아지면서 뭐 시중 백화점에서도 국내 정식 매장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예전에 제가 이걸 샀을 땐 전 가전에 관심이 많거든요. 약간 얼리 어댑터 쪽인데 요거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저희 집 와서 충격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사느냐면서. 근데 지금은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 정보 기업 GfK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가 2,900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비교해서 약 41%나 성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 청소기 매출에서 로봇 청소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2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만 해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규모에 비교해 보면은 3년 새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청소기가 예전에는 유선이었잖아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뀌고 이제 무선에서 로봇으로 점차 이제 간편화되는 이런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해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은 글로벌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2015년에는 1조 원 정도였는데요. 2025년에는 6조 원으로 6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고 1인 가구 등에서 좀 이런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이게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수요가 늘었군요. 코로나19 삼시세끼 온 가족이 네. 단체 생활하면서 아 이게 혼자서 감당되는 수준이 아니구나 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한데 자 국내에서 유독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인기다. 이건 왜 그래요? 네, 통계 업체 일단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 제품으로 1위가 됐고요. 2위도 샤오미, 3위도 에코백스로 모두 중국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4위, 삼성전자는 6위에 그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가전 시장을 선도하는 가전 강국으로도 불리거든요.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미국 회사를 제치고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로봇 청소기 분야에서는 이 중국 업체들이 저가가 아니라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서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도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 로봇 청소기가 일반 가전 제품으로 자리 잡아서 이 중국 기업들도 기술과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중국 로봇 청소기 시장을 규모를 보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해서 약 281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반면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은 아직 2,9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면서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구나. 황경희님, 저는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엄청
엄청 편합니다. 걸레질까지 해줘요. 아, 요렇게 도움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안 된다. 한 가족이다. 이혜용님, 그래요. 아, 이게 정말 일상 속으로 쏙 스며들었구나 알 수 있는데 일상 속으로 한동안 롱패딩이 스며든 때가 있었잖아요. 모두 다 같이 그 김밥 패션, 다리만 나온 까만색 롱패딩, 김밥 네. 패션을 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아니에요. 패딩이 확 짧아졌는데 조 기자님, 올겨울 패딩 트렌드가 완전 짧은 숏 패딩이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의류 회사들이 컬렉션을 내고 있는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트렌드를 보면 짧아진 길이 그리고 실용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쇼트 패딩, 쇼트 다운 등이 이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쇼트 패딩 기준이 무엇이냐 하실 수 있는데 엉덩이를 살짝 덮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숏패딩은 사실 지난해에도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특징이 조금 더 짧아졌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엉덩이를 아예 덮지 않는 기장의 크롭 패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보면은 얼즈크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데 얼어 죽어도 크롭을 입겠다. 오늘 같은 추위에도 나는 크롭을 입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난 거고요. 뭐 데이터적으로 봐도요. 한 쇼핑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이제 패딩 거래액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롱 패딩이 뭐 70% 늘어났다면 이 대비 더 짧은 크롭 패딩이나 쇼트 패딩이 매출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플랫폼이 10대, 20대가 주로 쓰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특히 이렇게 짧은 패딩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일단 가격이 궁금한 게 롱패딩보다 숏패딩이 짧으면 가격도 그만큼 잘라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디자인이 많이 네. 가미됐기 때문에 전혀 싼 것 같지 않고요. 요즘 의류 판매액이 또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장은 짧고 가격은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숏 패딩 말고 이름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글로시 패딩, 푸퍼 패딩, 그리고 숏하고 크롭은 뭐가 다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숏하고 크롭은 숏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거고요. 어. 크롭은 엉덩이를 아예 덮지 않아야 합니다. 아예 엉덩이 근처로 오지 않아야 네. 크롭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남성분들은 절대 입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엉덩이를 덮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시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렵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일단 알겠어요. 숏 패딩 말고 글로시, 푸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 글로시 패딩 같은 경우에는 이 광택감이 있는 패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강조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 패션 업계가 이 글로시 패딩에 최근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최근 몇 년 새 이제 복고풍 패션 트렌드가 지속이 되면서 2000년대 감성을 담은 메탈릭 소재 아이템이 유행하는 것과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엄정화 언니가 입으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채색 무광 제품들보다 아무래도 광택감, 색상 등 디자인 측면에서 좀 특이한 외투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업계 분석도 있고요. 최근에 그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Y2K 시대를 풍미한 가수 이효리 씨를 내세워서 짧은 글로시 패딩 이효리 펌프 패딩 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론칭 첫날에 오전에 그 홈페이지에 13,0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 800여 명의 접속 대기 인원이 발생하기도 와우. 했습니다. 그리고 푸퍼 패딩도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몸을 좀 부풀린 복어처럼 커다랗고 빵빵한 패딩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기장은 짧은데 위에는 굉장히 또 볼륨감 있는 그런 패딩들을 제가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푸퍼 패딩이군요. 우리가 가을을 지나면서 다 셀프로 이미 다 증량을 했을 텐데 네. 패딩으로 추가 증량을 알겠어요. 푸퍼 패딩이 인기 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패딩은 사실 보온성이 제일 중요한 옷이기도 할 텐데 가격이 그다지 저렴한 것도 아니고 짧은 기장의 패딩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기존에는 패딩이 말 그대로 추위를 막아주는 좀 기능적인 역할이 컸다면요. 최근에는 이 패딩의 기장과 색상 그리고 유광 여부 등에 따라서 유행이 빠르게 변하면서 겨울 패션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즉 패딩도 다양한 패션 아이템으로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한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패딩을 구매한 고객 중 약 15%가 1년 이내에
또 뭐 30%가 3년 이내에 패딩을 재구매한 것으로 분석됐을 정도로 기본 패딩 외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패딩을 추가로 구매하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뭐 거리두기 등으로 송년회 등이 좀 자제됐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연말 모임과 외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패션 센스와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숏패딩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롱패딩보다는 좀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높고요. 한편으로는 뭐 사실 상술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롱패딩 하나씩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집에 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추가로 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의류 회사가 내려고 하는 거죠. 뭐 실제로 노스페이스의 숏패딩이 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눕시라는 1992년에 뭐 출시한 제품을 오. 다시 재출시하면서 인기를 굉장히 끌었고요. 실제로 지난해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30년째 이 모델을 밀고 있다. 똑같은 의견 많이 주시네요. 롱패딩은 집에 다 있어요. 그거랑 뭐가 특별히 달라야 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유행이란 게 사실 돌고 돌잖아요. 이 기자님, 네. 외식업계만큼 유행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한때 외식업계에서 뭐 인스타 보면은 날마다 올라왔던 오마카세. 네. 우리말로는 주방장 특선. 이게 최근에 문 닫는 데가 많습니까? 네, 오마카세 열풍이 잠깐 꺾인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은 서울 소재 일반 음식점 중에서 올해 10월까지 일식당이 577곳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같은 기간 중식당이나 카페 등과 비교해서는 훨씬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일식당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오마카세 열풍이 꺾인 것과 좀 연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 서울에서 스시야 10곳 이상을 운영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리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올 들어서 이제 시라키나 스시토, 스시 로센 등에 대해서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고요. 네. 국내 좀 스시 오마카세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스시효가 잠원점이 본점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달 문을 닫았고 12월 31일에 무역센터점도 폐점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 보도로 워낙 비싸서. 네, 나왔습니다. 그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은 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스시야는 하반기부터 디노 오마카세 가격을 1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절반으로 뚝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도 아무래도 이런 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예약할 때 쿠폰 등을 이제 많이 제공을 해서 최대 30% 정도 할인한 가격을 좀 제공하는, 그래서 예전보다 확실히 가격은 좀 인하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고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예약이 안 돼요. 뭐 안 네, 달라게 맞습니다. 하는 마케팅도 있었고 인스타에서 내가 뭐 폭풍 클릭해서 간신히 예약 성공 여기서부터 막 올리잖아요. 내가 나의 오마카세 답사기 이런 게 막 네.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새 확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한동안 이 이름이 유명세를 타서 온갖 데 다 갖다 붙였어요. 무슨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 이거는 뭐예요? 한우를 이제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스시가 인기를 끌면서 한우뿐만 아니라요. 삼겹살, 족발, 튀김, 커피, 티, 디저트 오마카세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냥 코스 메뉴나 뭐 세트 메뉴랑 별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패키지만 조금 달리한 거거든요. 오히려 뭐 세트 메뉴는 할인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오마카세는 좀 가격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만 좀 그럴듯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오마카세 열풍이 좀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오마카세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뭐 사치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 기자님 이렇게 오마카세 손님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가격이 비싸서입니다. 이 스시 오마카세 기준으로 저렴한 곳은 한 끼에 뭐 점심에 5만 원, 저녁에 10만 원, 비싼 곳은 20만 원 이상도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가볼 법도 한데 이게 굉장히 그 경험이 좋으면 또 갈 수 있는데 뭐 이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한 번 가고 뭐 두 번, 세 번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좀 재밌는 것은 10만 원 정도의 오마카세 집이 문을 많이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오마카세 기준으로는 저렴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약간 미들급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양극화네요, 이 시장도. 네, 맞습니다. 네. 저렴하면은 그 저렴한 맛에 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고급이면은 정말 최고급일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간급이 이제 사실 이제 경쟁력을 좀 잃었다고 합니다. 그 경쟁력을 잃은 이유로는 일본 여행이 꼽혀요. 사실 이제 일본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12만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일본을 찾은 외국인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일본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거 사진 않지만 맛집은 꼭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더 좋다 보니까 이 중간급 오마카세는 좀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지 않나,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요즘 워낙 엔저여서 네. 워낙 그래서 또 일본에서 이제 현지에서 먹는 게 훨씬 낫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밥값이 워낙 비싸서 셋이 가서 여기서 한 끼 먹으면 여행비가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정말. 그 정도로 물가가 비쌌다.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맨송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